안녕하세요. 주식시오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에 공조를 한 거였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차익거래 모두 순매수가 접수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순매수 플러스 기관의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에 힘입어서 1.18% 오른 1979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라는 소식에 건설증권, 은행 등 이른바 트로이카주라고 불리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두각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대형주가 가니까 코스닥은 쉬더라고요. 장 중에는, 장 초반에는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주가가 6%다 급락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3.35% 내린 57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이벤트 데이가 무단히 지나갔고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빛으로 물을 드는 게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 소식의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오늘 올랐는데 그럼 대형주에 이제 편승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다. 그래도 박스권에 갇힌 그 흐름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대로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조언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시황 분석하고 강의 듣고 종목 상담도 할 거거든요. 1시간 동안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7시 반부터는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거든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1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목요일의 감독님, 로지스타의 이상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금리 인하할 줄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 어때요? 좋습니다. 좋고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단 지금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바로 버냉키가 실천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 증시 자체 내부에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 그리고 주택 지표까지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이죠. 그만큼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전 같으면 김중수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론적인 부분,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대학 교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실전 매매였던 그 버냉키의 그런 글로벌적인 그런 분위기 자체를 김정수 총재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보시는 게 좋겠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는 맞습니다. 당연히 돈을 찍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 통화량을 낮추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을 본다면 바로 경기 부양 관련주죠. 경기 민감주.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증시의 상승에 상당한 발목을 붙잡았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주는 모습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5월 6일이죠. 5월 6일 월요일에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을 때 바로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폭이 좀 컸었고요. 하지만 오늘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건설, 철강,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기 부양 관련주였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본다면 여전히 IT 섹터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화학, 그리고 우건설 이런 식으로 좀 더 날개를 펼칠 수가 있는 단계가 왔다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뉴스를 만드는 관점을 본다면 호재거리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증시 자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전히 지금은 좀 더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저항권 움직임은 항상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면 1990포인트 정도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1990포인트 자체를 지지부진하게라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990포인트 부근 자체를 단기적인 고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투자 매매를 조금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외국인이었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매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불확실성 제거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동결될까 아니면 인하가 될까,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매력을 못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런 매력을 어필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지금까지 정기전 접종만을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었고요. 하지만 오늘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건설업 그리고 화학업종에서도 매수세가 보였다는 거죠. 이런 관점 자체는 좀 더 장기적인 롱텀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바닥권이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시는 한국 증시 그리고 코스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상로 대표님의 시황 분석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을 이겨내기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금리 인하랬죠. 하지만 그 뉴스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기 고점인지를 좀 더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공시 뉴스 과연 독인가 아니면 약일까?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악재가 과연 정말 악재일까,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고,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동아이스티라는 종목입니다. 동아이스티라는 종목을 같이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5월 2일 날 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왔었죠. 바로 646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를 받았다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실적 발표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장 마감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죠. 34억 5천만 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7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646원 규모의 추징금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불안하셨을 거예요. 왜 하필 장 마감하고 왜 이 뉴스를 내보냈을까? 장 마감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그딸 밤잠을 잘 못 잤을 건데,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 자체를 우리가 과연 악재로만 봐야 될까라는 또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같이 밑에 뉴스를 보시면요. 동아이스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46억 3,600만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부과 사유는 법인 제세의 정기 세무조사 2007년에서 2011년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기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2007년에서 2011년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징금이라고 하면 동아 ST라든지 아니면 제약업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리베이트였죠. 그런 부분 자체 부과를 받으면서 2011년까지의 과거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과받은 것은 나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된 부분은 과거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좀 더 현실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해석을 하는 주가 차트였다는 거죠. 같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5월 2일 날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5월 2일부터 5월 3일하고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동아 ST를 한번 보면 이날이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날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이런 급등 안에는 바로 기관의 힘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공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5월 2일 날 공시를 발표했죠. 공시를 발표하고 이날은 급등하는 모습.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하게끔 했던 것은 바로 그 공시와 뉴스를 악용했던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해서 팔고 나갔을 때 주가는 다시 올리는 그런 행위를 했었고요. 그래서 왜 제가 처음부터 동아시티에 대한 이런 부과금, 충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하는 게 꼭 호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악재라고 생각을 했던 게 꼭 악재가 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만도 같은 운수장비 업종 같은 종목군들도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만큼 개인들의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기관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공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굳이 꼭 악재라고만 봐야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공시를 살펴보시면 가장 큰 키포인트는 바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였다는 거죠. 그런 이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2012년은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겠죠. 그러나 당연히 이런 숨겨진 악재가 한 개가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꼭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동아시티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벌써 그런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나갔겠지만 지금 앞으로 남아있을 정기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만약에 악재가 도출될 확률도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서 뉴스를 또 같이 보실 건데요. 요즘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싸이 테마죠. 네. 박재상 테마라고도 하는데 그 테마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DI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군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오로라 월드와 더불어서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4월 17일 날 9시 20분에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사이주 동반 강세 젠틀맨 1억 뷰 돌파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단 기간 1억 조회수를 돌파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싸이에 대한 뉴스를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1000만 뷰 아니면 2000만 뷰 이렇게는 되지만 1억 뷰를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투자 심리 자체는 당연히 그 다음은 2억 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1000만 뷰에서 2천만 뷰가 될 때까지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뷰 걸릴 수가 있겠지만 1억 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1억 5천 뷰 이런 식으로를 좀 더 계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다음에는 2억 뷰라든지 3억 뷰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것을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발표가 돌파가 됐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어느 정도는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조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를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4월 17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DI라는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이죠. 그러면 4월 17일이 바로 딱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이었고 그 다음부터 주가 자체는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동아ST와 그리고 DI랑 가장 큰 다른 점은 DI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올랐다는 거고요.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려감에 먼저 내려왔다는 거죠. 우려감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악재가 반영이 되고 반등 타이밍을 노렸던 게 바로 동아ST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싸이가 신곡을 발표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다. 1억 뷰라는 고점을 찍자마자 주가는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싸이의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 뷰일까요? 몇만 뷰일까요? 3억 뷰죠. 3억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2억 뷰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기대감, 1억 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면 2억 뷰는 소리 소문도 없고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호재로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종목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YG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때는 1억 뷰를 돌파할 때 같이 나왔겠죠, 뉴스가. 그때가 이제 4월 17일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10월 달에 2012년 10월 달에 또다시 큰 고점을 그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뉴스가 나왔던 것은 바로 싸이의 빌보드 얘기였죠. 빌보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월 1일, 10월 2일 날 뉴스가 발표됐던 게 바로 빌보드, 영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함께 고점을 만들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다시 이런 종목군은 실적에 반영이 될 때까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횡보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1위를 달성을 했을 때 주가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위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감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실적, 눈에 보이는 부분을 바란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실적 발표가 되면서 다시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던 게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였고요. 제가 이 말씀은 YG 엔터테인먼트를 예를 들면서 그리고 싸이 빌보드 1위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다음 또 한 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실적 발표거든요. 실적이 지금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4월 3일 10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1,232억 원, 85.1%가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듣겼고요. 전년 동기 대비죠. 그리고 매출액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2조 8,596억 5,900만 원으로 12.6%가 늘어났다고 또 뉴스는 나왔었죠. 당기순이익은 743억 700만 원으로 236.6%가 증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구나. 실적이
정말 좋구나. 그리고 한 개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매출은 12.6%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은 85.1%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소매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물건을 많이 팔았겠죠. 많이 판면에 대신 가격적인 부분이 더욱더 많이 남겼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마진은 더욱더 높아졌고 거기에 매출도 물론 더불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기업 분석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LG유플러스의 기업 분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영업이익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3%, 1%, 5% 상당히 낮은 분포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통신업종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 LG유플러스는 왜 이렇게 안 남았을까? 예? 왜 이렇게 안 남았을까? 바로 후발주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SK텔레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10%대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2%, 10% 맞죠? 그러면 LG유플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박리담의 스타일이었다. 많이 팔기는 많이 팔았지만 영업이익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자체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번 실적을 1분기에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부분이었는데 그런 악재 자체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반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4월 30일이거든요. 4월 30일 장중 1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LG유플러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자, 4월 30일이 바로 이날이죠. 이날 윗꼬리를 달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봉을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주가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 거기 양봉이라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오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실적을 봤다면 당연히 그래도 LG유플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영업이익 부분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상당히 안 되시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상당히 쉽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심리가 70%가 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뉴스, 공시,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답은 없지만요. 그런 악재 아니면 호재 자체를 굳이 딱딱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때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구나. 올라가는 차트에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 말고 그런 어느 정도의 뭐 1억비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당연히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은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월 2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게 바로 LG유플러스였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다시 한번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절대로 이 밑에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주가 자체는 벌써 기업의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통신업종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새로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업의 본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는 항상 맥점과 함께 한다. 그 맥점은 절대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종목을 보면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빠졌다고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리가 공시를 한번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게 수주 모멘텀이라는 걸 조금 작용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1억주 수주를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지금 주가를 한번 보면 1월 15일 날 대규모 수주 기대라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는 어떻습니까? 기대감에 지금 주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죠. 예? 기대감이 지금 주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공시를 한번 볼게요. 공시를 보다 보면 여기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4,516억, 전년 대비 55%가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이 가격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악재죠. 예?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건 당연히 악재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조선업종이 4분기에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업종은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을 시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요소가 좀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공시와 뉴스를 이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절대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는 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전화라든지 아니면 방송 그리고 이렇게 옆집에 아니면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듣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소식입니다. 내한테까지 듣겼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카드라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현혹되는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공시. 그러나 우리는 꼭 체크를 해야 되죠. 실적 발표도 이쪽에서 나고요. 과징금 부과 소식, 수주 모멘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싸이가 조회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까지도 있습니다. 향후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요.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공부가 쌓여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주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상로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봤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3153-1619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는 무료인데요. 갖고 계신 종목의 매수가, 이름, 비중 등등 자세한 내용 적으실 수도 있고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해 주셔야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전화, 문자를 통해서 많은 종목들이 오고 있는데요. 빙그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빙그레 매수가를 좀 살펴볼까요? 12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성장성이 있나가 궁금하다고 지금 팔지 말지가 또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빙그레? 네, 빙그레를 사셨는데 빙그레 못 얻는 상황이 왔습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계절성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절성은 뭐냐면 빙그레가 대부분 다 지금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많죠.
그러면 여름에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것은 바로 중국 얘기죠. 중국에서 바나나 우유가 중국 편의점에서 팔더라. 근데 맛있다더라.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바나나 우유를 마신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단기적인 고점이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보시면 가장 큰 뉴스가 됐던 게 중국 모멘텀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더 큰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 홀딩 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절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계절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추이 자체는 좀 더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조금 크게 보시면 상단 같은 경우에는 135만 원,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이죠. 13만 5천 원.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대에 어느 정도 맥점이 좀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맥점 자체에서 오늘 지지를 해줬던 모습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관점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간다고 보시고 13만 5천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조금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속도를 내서 종목 상담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하이비전 시스템 봐드립니다.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기도 했었죠. 4,980원이 평균 매수 단가시고요. 30%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죠.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고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IT 부품 중에서도 케이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입니다. 제가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왜 카메라 모듈은 다시 봐야 될까? 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지금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코스닥 시총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인기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 바로 카메라 모듈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LG이노텍 같은 LG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LG전자의 요새 옵티머스 시리즈가 상당히 곽강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의 점유율도 올라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걱정하십니까? 홀딩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화살표 표시가 됐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표시가 뭐냐면 거래량 급감이거든요. 거래량이 그만큼 안 나오는 와중에도 이제부터는 크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시장에 지금 인기가 되고 있는 종목군이란 말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들 한번 보면 4,300원 부근에 맥점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4,300원에서 지금 같은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가 달려서 지금 상당히 불안하셔서 지금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6,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본다면 8,000원까지도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8,000원까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6,000원까지 좀 홀딩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전략. 그리고 혹시나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4,300원까지는 우리가 무리 없이 조금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조금 더 두시더라도 이런 종목군은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은 많이 없는데요. 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2배까지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걱정 말라는 진단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LS 지금 풀어드릴게요. LS 매수가가 86,000원이십니다. 비중이 50%나 되셔서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보셨어요. 네,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실적에 대한 공시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5월 9일 오늘이죠. 장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97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4%가 감소했다. 악재는 나왔습니다. 악재는 나왔죠. LS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안 좋을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나을까? 일단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게 나왔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추이를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또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주가 자체는 상당히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느 정도 오르면서 0.7% 강보합권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주가를 보시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단, 박스권 하단 자체를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다분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은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부터 오르는 거는 기대감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좀 더 짧게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8,000원이죠. 88,000원 부근 자체를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좀 정해드린다면 지금 부근에서는 하단에 지금 78,000원대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조금 대응을 하신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두세요. LS 봤고요. 무학 보겠습니다. 예, 무학 매수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예, 무학을 19,000원에 사셨어요. 15%. 이 종목 목표가 얼마 설정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예, 오늘 0.7% 빠지긴 했는데. 네, 무학은 상당히 좋죠. 무학 같은 경우에도. 무학은 왜 좋냐면 우리가 무학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들의 애환을 녹여줄 수 있는 소주를 만들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무학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의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상호를 얘기한다면 좋은 나쁜 데이? 예, 나쁜 데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소주에 대한 출고 가격 자체가 상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가 얼마셨죠? 무학이 19,000원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일단은 본전까지 다시 한 번 더 좀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만큼 주가는 발산을 했습니다.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렴 과정을 좀 거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을 그릴 수가 있는데 다만 급등주 패턴이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 내려온다면 17,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본전까지 올라오신다면 그때 다시 일단 매도를 좀 하시고요. 대신에 저점 타이밍 17,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집하는 그런 조금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차바이오엔을 풀어드릴 텐데요. 이 종목도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빠졌는데 차바이오엔은 상승이었어요. 1% 오르면서 12,800원의 종가가 나왔는데요. 차바이오엔 사신 분 매수가는 12,600원이시고 30% 들고 계십니다. 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부분, 그리고 광학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줄기세포까지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매출처의 다변화가 되겠죠.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만큼 성장성, 이 중에 한 개라도 대박이 되면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저점 자체는 깨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또 박스권 상단도 돌파를 나름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중에서 대박이 한 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줄기세포보다는요, 지금 반도체라든지 IT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상단 돌파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전략이 차보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잡아보신다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던 음봉 자체가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 또한 상당히 많이 났고요.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 압박, 악성 매물이 분포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뚫기는 사실상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만 잡는다면 13,500원 부근을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조금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죠. 12,000원 부근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단 부근이구나. 여기서 좀 더 무너지면 추세 이탈이라고 보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예. 세미텍 볼 텐데요. 방송 시작 전부터 이 종목 좀 잘 좀 봐달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사신 가격대가 높습니다. 3,650원, 20%시고요. 상담 좀 잘 받고 싶다고 지금 자리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코스닥 기업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예. 네, 세미텍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권,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이닉스라든지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얘네 둘이가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매출 자체는 그렇게 반도체가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만 가격적인 부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얘네들은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느 정도는 사실 혜택을 못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하단으로 내려왔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상단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선을 한번 그어드리면요. 예. 2,615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자체가 2,635원이죠. 그러면 내일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는 2,610원, 2,600원 이 부분 자체를 지지를 해주면 그때는 급등 차트로 변할 수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거래량 자체를 지금은 나오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뭔가를 한 개를 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이상을 조금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 들어가셨고요. 대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가 지지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지지가 된다면 안전벨트를 매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홀딩 하시는 전략 추천해 드릴게요. 예. 오늘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봐드릴게요. 9388님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11,65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 추이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뭘 하는 회사인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헬스케어 관련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성장성은 좋다. 예?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나? 앞서 보시면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윗꼬리가 상당히 많았던 모습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크게 빠졌던 모습이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는 바로 앞서 있던 악성 매물 자체가 끌어올리는 되돌림 현상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본다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성으로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뜻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인데도 조금 긍정적인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만큼 돌파를 할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한번 보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요. 일단 일봉으로 한번 같이 보면 21선 자체에 지금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단에 12,500원 부근까지는 홀딩을 하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대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바로 121선 하고요. 그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조금 급하게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매물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혹시나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단에 지금 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원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려가기는 힘들고요. 1,500원이 지지가 되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 그리고 상단에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까지는 홀딩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지옥을 맛봤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지금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닥은 좀 충분히 다진 것 같기도 한데 사신 가격대가 일단 오늘 종가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신 가격대부터 좀 봐드릴게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예, NC소프트 7만 원대 사셨나요? 17만 500원에 17만 500원에 30%를 들고 계신데 향후에 추세가 궁금하다고요. 네, 이분은 방송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서울경제TV를 좀 시청을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가를 16만 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17만 원에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대부분의 매물 자체는 하단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 사신 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지만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마음이 조금 조급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모바일 게임으로의 어느 정도 전환이 되면서 PC 게임이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 자체는 실적이 반영이 됐다. 우려감이 벌써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지금 시점은 무슨 기대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냐. 바로 NC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모바일 게임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키포인트 바로 NC 다이노스입니다. 예? 야구단을 창단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임과 야구단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패턴으로 따진다면 이런 패턴은 우리가 원형 패턴이라고 하죠. 하단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좀 더 추세 자체는 크게 급등을 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런 거는 정별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은 NC 같은 경우 9월달까지 만약에 들고 간다면 2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5만 5천 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는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비가 좀 내리죠. 내일까지도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그래도 주말에는 다시 화창한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도 힘내시고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